초등학생인 소정이는 뒷자리에 앉아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새로 나온 게임기 이야기를 하며 쉬는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학교가 끝난 후 소정이는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늦은 저녁, 소정이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소정이는 새로 나온 게임기를 사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 게임기를 사달라고 쪼른 뒤 어머니는 그런 소정이를 보며 게임을 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며 꾸짖었습니다. 소정이는 자기 반 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다며 변명을 해봤지만 오히려 어머니의 꾸중만 더 듣게 되고 방으로 돌아갔죠. 소정이는 방에 돌아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또다시 우울해진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오후 수업 시간, 조수업을 할 거라며 지정된 조에 앉으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은 책걸상을 옮겨 짜여진 조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정이는 엉거주춤 자리를 찾아 앉았고 그 조에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지만 친구가 없는 소정이를 조금씩 괴롭혀왔던 연우가 있었죠. 소정이를 그닥 좋아하지 않은 연우는 같은 조가 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정이가 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핀잔을 줬습니다. 소정이는 소심한 성격 탓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정이는 서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소정이와 같은 동네에 사는 할머니가 울고 있는 소정이를 보며 왜 울고 있냐고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하나 꺼내 소정이에게 내밀었고 울지 말라며 소정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소정이는 할머니가 주는 사탕을 받을까 조금 고민하다가 손을 뻗어 사탕을 건네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빈 옆자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정이는 옆자리에 앉아 오늘 연우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며 우울한 표정을 내비쳤죠. 할머니는 그런 소정이에게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라며 소정이의 성격이 소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줬습니다. 소정이는 할머니의 말에 우울한 마음이 사그라들고 할머니와 한동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소정이는 하굣길마다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소정이는 반 친구는 아니지만 소중한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한 명의 친구가 생겨 든든해진 소정이는 전보다 밝아진 표정으로 학교에 등교를 했고 그런 소정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연우는 소정이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 담임 선생님은 오늘 피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공을 피하려 이리저리 움직였고 소정이는 구석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소정이를 발견한 반 아이가 소정이를 향해 힘차게 공을 던졌고 자신을 향해 던지는 공을 보고 놀라서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공을 맞았습니다. 그런 소정이를 보며 아이들은 멍청하게 서 있다가 피하지도 못한다며 수군거렸고 소정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바깥 라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닥에 있는 공을 잡은 연우는 소정이를 괴롭힐 방법이 떠올라 웃음을 지었어요. 연우는 공격해야 된다는 상대팀이 아닌 바깥 라인에 있는 소정이를 향해 공을 던졌고 바깥 라인에서 공을 잡아야 하는 소정이는 빠르게 던져진 공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몸에 맞아버렸죠. 연우와 아이들은 소정이를 보며 통쾌했고 연우는 자신에게 공이 올 때마다 소정이에게 공을 던졌습니다. 소정이는 그때마다 공을 받아내지 못하고 몸을 움츠리기 바빴습니다. 연우는 소정이에게 공 하나 잡지 못한다는 아주 도움이 안 된다는 녀석이라며 화를 냈어요. 소정이는 그저 듣기만 할 수밖에 없었고 몇 명의 반 아이들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수군거렸지만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소정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진 소정이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어째서인지 할머니 집 문은 굳게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크게 소리내 할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고 집 문 앞에 앉아 하염없이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늦은 시간이 되도록 할머니는 오지 않았죠. 늦은 시간이 되어 소정이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말없이 없어진 할머니가 조금 미워졌죠. 며칠째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할머니와 만나지 못한 소정이는 우울한 표정으로 반에 들어섰습니다. 연우는 그런 소정이를 보며 민폐덩어리가 왔다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고 소정이는 화를 꾹 참으며 자신의 자리에 앉아 오늘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응이 없는 소정이에게 다가온 연우는 소정이의 필통을 밀어내 채상 아래로 떨어뜨렸고 걸리적거리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소정이를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심한 소정이는 그런 연우에게 화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괴롭힘과 유일한 친구라 생각했던 할머니가 없어진 소정이는 날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째 열리지 않는 할머니의 집을 두드렸는데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고 할머니가 돌아왔다 생각한 소정이는 활짝 웃었지만 집에서 나온 건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실망한 소정이는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셔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친구였던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말에 소정이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그런 소정이를 보고 놀란 아주머니는 소정이를 달래며 할머니가 소정이에게 남긴 편지가 있다. 소정이에게 편지를 건넸죠. 소정이는 사탕이 들어있는 편지를 울면서 받았고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생긴 어린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소정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편지를 받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소정이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편지를 제 머리맡에 두고 편지를 읽으면서 영영 할머니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열어보지 못한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정이의 어머니는 소정이를 깨우려 문을 두드렸고 늦장 부리지 말라고 일어나라 소리쳤습니다. 소정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을 걸어 잠갔고 친구가 없어진 지금 괴롭힘뿐인 학교에 가는 걸 원치 않아 그저 학교에 가지 않을 거라며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말에 어머니는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고 소정이는 어머니 말에 대답하지 않고 침대에 숨어버렸죠. 소정이는 침대에서 꼼짝 않고 있었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는 다시 한번 소정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까와 달리 잠기지 않는 문을 보고 조심스레 소정이의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소정이의 침대에 앉아 소정이에게 무슨 일이냐 걱정스럽게 물어봤고 이불 밖으로 나온 소정이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어머니에게 안겨 할머니에 대한 일을 말했죠. 어머니는 소정이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차리지 못해 미안했고 소정이를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소정이는 마음을 추스리고 어머니의 위로에 용기를 얻어 할머니가 남긴 편지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에게 갑자기 할미가 없어져서 놀랐을 텐데 말하지 못하고 사라져서 미안하구나. 눈물 많은 소정이가 또 울고 있진 않을까 걱정이야. 이렇게 편지로나마 소정이에게 말을 남길 수 있어 기쁘구나. 소정아, 앞으로는 할미가 소정이를 위로해 줄 순 없지만 슬퍼하기만 해선 안 된단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소정이에게 손을 건넬 거야. 소정이 친구인
이 할미의 말을 믿어보려무나. 사랑한다, 소정아. 소정이는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보였지만 할머니의 편지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등교한 소정이를 보고 연우는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는 연우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런 소정이를 연우가 앞으로 막았고 왜 다시 학교에 나왔냐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소정이는 다시 한번 연우의 말을 무시했고 자리에 앉아 울지 않으리라 생각했어요. 소정이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연우는 다시 소정이에게 가서 너같이 민폐만 주는 아이는 학교에 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라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소정이는 용기를 내 자리에 일어나서 연우에게 이제 그만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우는 지금까지와 다른 소정이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틀린 말을 했냐며 다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책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반에 있던 다른 아이가 연우에게 다가와 돈 없는 괴롭힘을 그만두라 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건 폭력이라며 따졌고 연우는 당황해 아이에게 화를 내려 했지만 연우를 향한 수근거림이 커지자 얼굴이 달아오르면서 반에서 도망쳤습니다. 연우에게 화를 냈던 아이들은 소정이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고 소정이는 괜찮다며 조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껏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소정이는 할머니의 말대로 용기를 내었기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